예, 경주포 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8월 마지막 날입니다. 2022년 8월 31일 오늘 많은 비가 내렸는데요. 또 태풍이 하나 올라온다 그러죠. 비가 내 안 오더니 또 수확철에 지금은 그렇게 비가 많이 필요한 비는 아닐 텐데 뭐 가뭄 해결에는 도움이 되겠지만 좀 피해 없이 잘 지나가기를 바랍니다. 코로나19 소식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어젯밤 자정까지 562명이 발생을 하면서 경시 누적 확진자가 91,275명이 됐고요. 8월 달에만 지금 내일까지 최종 오늘까지 돌아봐야 되겠지만 어제까지는 그러니까 오늘 0시까지는 14,443명 7월 달에 7,593명이니까 한 2배가량 6,800명이 7월 달보다 더 많이 발생했습니다. 8월 달에 확진자가 매우 많았다는 사실 수치로 다시 한번 드러납니다. 오늘 경주 소식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어제 전해드렸던 경시 제일동포 구순자 여사가 개정한 재산을 행정재산에서 일반재산으로 전환하는 게 경시 공유재산심의회에서 결국 부결됐습니다. 참 보류가 됐다는 소식이 있고요. 자산법인 문화엑스포 이거 7월 달에 구조정 이야기 많이 나왔는데 현재 진행되고 있는 상황을 좀 정리해 봤습니다. 그리고 8월 15일 날 경주포커스가 진행했던 광복절 77주년 독립운동 사직지 탐방에 대한 영상 기록도 잠깐 보여드리려고 하고요. 그리고 조금 전에 있었던 포항 CBS 라디오 김종의 톡톡 동해안에서 전해드렸던 소식들 등등 준비하고 있습니다. 구독하기와 좋아요 좀 많이 눌러주시고 그렇게 해주시면 더 고맙겠습니다. 오늘 저는 응징해야 된다 그 중에 하나 잘된 일이다 소식 중에 하나 먼저 좀 전해보고 뉴스를 진행할까 하는데요. 양산에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아주 저급하게 시위하던 시위자 결국 구속됐다고 합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 사저 앞에서 흉기도 휘두르고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설을 날렸던 그 60대 시위자 결국 구속 기소가 됐다고 합니다. 울산지검 형사오부에 따르면 오늘 구속을 했는데 3개월 동안 욕설 시위를 계속했고 최근에는 카트칼 들고 타인을 협박하기도 했고 양산사저 인근에서 무려 65회에 걸쳐서 확성기를 이용해서 문재인 전 대통령 부부를 향해서 욕설, 폭언 모욕을 했고요. 15일에는 김정숙 여사에게 욕설과 함께 위협을 했고 협박을 했고 다음 날에는 항의하는 B 씨를 향해서 카트칼을 이렇게 했다고 하는데 이제 좀 정상을 찾아가고 당연히 이렇게 돼야 될 일이다 이렇게 봅니다. 자, 그리고 오늘 경주 포커스 톱 뉴스는 재단법인 경기세계문화엑스포 이거 구조조정으로 7월 달에 처음 알려지면서 안동에 있는 경북문화재단하고 통합이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서 경주사회가 반발도 했고 시의회가 간담회도 하고 뭐 이런 일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이철우 도지사가 그러면 경주시민들이 원한다면 관리권을 경주시로 이양하겠다 뭐 이런 이야기까지 있었는데요. 그리고 난 뒤에 경쟁력 강화위원회입니까? 자문위원회가 만들어졌고, 경쟁력 강화 자문위원회가 만들어졌고, 이 자문위원회가 뭐 16명, 8개 분야 16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하는데, 최근까지 3차례 회의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원래 원안인 경북문화재단으로 통합하는 방안, 그리고 이제 경북문화관광공사와 통합하는 방안, 그리고 경주시로 관리권을 이양하는 방안, 재단 해산 이 4가지 방안을 두고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데 경주시에서는 이 경북문화관광공사와 통합하는 방안이나 경주시로 관리권을 이양받는 것 이걸 좀 2가지 방안에 대해서 경북문화재단은 이게 지금 안동에 있어서 이건 좀 통합은 경주시가 난색을 하는 것이고 이 2가지 방안을 두고 경주시에 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최근에는 또 TF 회의도 한번 있었고요.
그 독자 운영 뭐 이 두 가지 방안을 검토를 하고 있는데, 이 경부문화관광공사 통합은 이 경부문화관광공사 영리추구기관이어서 비영리기관인 이 경북 재단모빌 문화엑스포가 통합이 적절한 것인지 뭐 이걸 좀 집중 검토하고 있다는 것이고, 경주시 독자 운영 방안에 대해서는 이 경주 세계문화엑스포 이게 땅이 한 15만 평 되는데, 옛날에는 이게 한 700억 주고 샀는 건데 96년 이점이잖아요. 지금은 이게 한 2배가량 올라서 2000년 점인가요? 이게 한 1,500억 정도로 예상이 된다고 합니다. 감정가. 근데 경주시는 지분이 절반이 있으니까 한 50억 가량 들여서 사더라도 사는 거는 큰 문제가 없는데, 문제는 연간 한 100억 정도의 운영비가 좀 부담이 되는 것 아니냐. 그래서 현재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내년 1월까지는 최종 결론 낸다고 하고요. 그리고 어제 이 제일교포 구순자 여사가 기증한 이거 크게 보도를 해드렸었는데, 특히 고스포츠 터미널 옆에 있는 이 행정재산을 경주시는 이제 행정재산 용도가 거의 없다, 그래서 일반 재산으로 전환해서 관리하겠다, 이런 계획인데, 시의회에서는 이질락 한순 의원이 주로 이거 매각하려고 하는 절차 밟는 거 아니냐, 그래 버리면 기증한 사람이 취지가 무색해진다. 근데 오늘 경주시 공유재산 심의회가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열렸는데, 뭐 여러 가지 안건이 있었습니다만, 이 안건 경론 끝에 가결 부결 결론 내지 않고 보류하기로 했다는 소식입니다. 그 참가자에게 확인한 소식인데요. 결국 보류하기로 했다. 보류했다는 것은 다음 경주시 공유재산 심의회 때는 가결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죠. 안건이 살아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좀 더 지켜볼 일입니다. 의회에서 충분히 좀 더 논의할 시간을 벌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 경주시에서는 전하경 시장의 7월달 지시사항인데 담당 국장은 좀 처지가 애매해졌겠다 싶긴 합니다. 좀 시의회하고 논의를 거쳐서 당장은 서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좀 접점을 좁혀보면 오해하는 것일 수도 있고요. 또 그러라고 시의회가 있는 측면도 있으니까 잘 대리를 봅니다. 그러니까 이견은 좁히는 게 중요하겠죠. 솔구미술관에서는 경주 근현대 미술의 큰 인물인 최현주 선생 최원호 특별전을 9월 5일부터 10월 30일까지 마련한다고 합니다. 서예가 최현주 선생, 사진작가 최원호 선생의 작품 세계를 소개하는 전시회라고 합니다. 서예가 최현주 선생, 대한민국 국전서예 부문에서 1회부터 3회까지 입선했고, 다수의 미발표 작품을 포함한 여러 작품들, 사진작가 최원호 선생은 노동동 출생인데 봉황대 부근에서 별천지 사진관을 운영하셨다고 합니다. 경주 포토클럽, 그러니까 사진작가협회의 모태가 된 포토클럽을 창립하신 분이기도 하고요. 이런 전시회는 참 좋은 전시회 같습니다. 경주 근현대사 예술에 큰 영향을 끼쳤던 분들을 조명하는 그런 전시회니까요. 그리고 경북문화관광공사에서는 경북에 여행을 할 경우에, 그 단체 관광을 할 경우에 버스비 지원하는 최대 60만 원까지 지원하는, 이거 먼저 본 사람이 임자라 하는 이야기도 있었는데, 29일부터 상반기에서 추가로 진행한다고 합니다. 전국 기관단체 및 여행사에서 30명 이상의 관광객이 경북의 관광지를 방문할 경우에 버스 한 대당 최대 6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인데, 주변 외지에서 경주 놀러 오시는 분들 있으면 이런 거 이용하라고 하면, 특히 단체 모임이나 이런 데서 이용하시는 분들은 버스비 지원되니까요. 큰 덕을 보죠. 황용사 이 탐방로 구층 목탑을 형상화했는데, 여기에 지금 9월 1일부터 이런 경관 조명 설치를 했고, 4월 달부터 지금 작품 조명 설치 작업을 했는데, 최근에 완공이 돼가지고 9월 1일부터 이 조명을 한다고 합니다. 황용사 구층 목탑의 모형을 볼 수 있는 그런 조명, 일몰후부터 밤 11시까지 한다고 하고요. 끊이지 않는 영부인 리스크, 재산 신고, 지난 6월 달에 나토 정상회의 순방 당시에 착용했던 목걸이, 이거 언론에서 대대적으로 막 조명을 했잖아요. 수천만 원대다. 근데 500만 원 이상은
공직자 재산 신고 때 신고를 해야 되는데 이게 누락됐다는 의혹이 제기가 됩니다. 이렇게 되니까 현지에서 빌렸다고 했다가 언론에서 뭐 고품격이다, 뭐 김건희 여사를 그렇게 다뤘었는데 의겸 의원실에서 더불어민주당 500만 원 이상은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보석류의 경우에 500만 원 이상은 재산신고 대상인데 의원실에서 찾아보니 알려진 것만 해도 3가지 이상의 신고 대상, 목걸이 추정가 6천만 원짜리, 또 까르띠에 팔찌 추정가 1,500만 원, 티파니 브로치 추정가 2,600만 원, 3건, 500만 이상이 3건이나 보유하고 있더라. 이게 언론에 난 것을 토대로 조사를 해보니까 이랬더라. 그런데 이제 어제 전용기 의원이 이 의혹을 제기하니까 그 회의 직후에 대통령실에서 그 윤화무개 비서관이 설명을 해놨는데 그 순방 현지에서 빌리고 한 것이다. 그래서 결국은 재산신고에 누락한 게 아니다는 취지로 해명을 했는데, 근데 이렇게 나간 지 다시 4시간 만에 대통령실에서는 현지에서 빌린 게 아니다, 증정을 요청을 했다고 합니다. 지인에게 빌리고 2점은 빌렸고 1점은 소상공인에게 구입한 것이어서 재산신고 대상이 아니다, 500만 원 이하다, 뭐 이렇게 이제 해명을 했다고 하는데, 빌려도 문제이다. 그러면 빌린 내역들이라든가 누구에게 빌렸는가 랐다든가 옛날에 온노비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지적을 했는데, 그리고 오늘 이 사진은 무슨 이야기냐면 대통령 해명실에 해명이 늘 더 웃긴다. 지인에게 빌렸다면 무상인지 계약서는 있는지 추가로 확인을 해야 한다, 이렇게 지적을 했는데요. 민주당에서는 대통령실의 해명이 사실이어도 그 자체가 문제다, 뭐 이렇게 이제 공격을 했고, 이렇게 오락가락 해명을 한다고 하니까 구입이면 신고 누락이고 대여인데 계약서가 없으면 뇌물로 봐야 되는 것 아니냐, 대통령실이 거짓말하는 것처럼 보이는 건 국정운영에 도움이 안 된다, 공적인 자리에 지인에게 사적으로 빌린 액세서리 착용한 게 더 문제다, 대통령실 해명이 한마디로 더 웃긴다, 뭐 이런 그 네티즌들의 비판이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지난번에 우리 경주포커스가 8월 15일 날 독립운동 사적지 탐방을 했었는데요. 오늘 그 영상 간단하게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간단하게 아닙니다. 17분 분량인데요. 그리고 정부 항복을 기념하는 행사가 하나도 없다, 이제 이런 데 문제의식을 갖고 오늘 시작을 한 거고요. 알차게 준비를 해서 또 다른 곳으로 가고 이렇게 앞으로 교육을 하고 진행을 하겠습니다. 오늘 묵념바로 또 기독교가 크게 함께하고 했는데, 그때 유림들도 함께 하기를 천도교에서 바랬었는데, 그 일이 이제 3일 만세운동이 지나고 나니까 아하,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라는 유림들의 작성이 있고 해서 그 몽골 일대에 독립의 근거지를 마련해서 풀기찬 항소운동을 해야 되겠다. 송후익 선생님의 아들 되는 분이 김창수 선생님의 사위가 돼서 이렇게 이제 독립운동가들이 서로의 유공자로 제일 먼저 되었었던 우리 독립군들이 전날
독립기념관에서 우리 경주의 독립운동 서적지를 소피곡에 표현. 사실 문명의 말합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런 저희가 앞에 자리에 신체가 눈치가 되면서 그때는 나이스런 경찰들이 3월 13일 새벽에 우리가 접근을 하고 해서 실제 이제 3월 13일날 경주 큰장말 만세운동은 실패를 합니다. 만세운동이 벌어지지 못합니다. 그 만세운동을 거사를 준비했던 사람들 중에 경찰에 안 잡혔던 사람들 청년들 중심으로 양력으로 1919년 3월 15일 오후 3시 어떤 판결문에는 3시 반으로 한 100명에서 한 150명 정도 그리고 일본 경찰들 오니까 다 해산이 되고 그랬던 장소가 여기 장소인데 여기 잘못 전달되어 오다가 경주에서 일반인 학자인데요. 한국분하고 결혼해서 경주 굉장히 많이 더 활발하게 연구가 이제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우리 경주 제1교회와 3.1 운동 그리고 독립운동 중간에 청년부 수련회가 있다 보니까 분량 장비 다 빼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소리에 노래 안유화 선교사 저희 교회 그러니까 저희 한국이 그래서 이곳은 우리가 어떤 일을 여기는 제일교회 방문했을 때인데 제일교회가 그 독립운동을 기획하고 우리 3.1 만세운동을 그랬던 역사들이 많이 있으니까요. 제일교회 목사님으로부터 설명을 듣는 시간이고 또 49일 동안 특별 기도를 했던 천도교 경주 교당에 가서 또 설명도 들었습니다. 이렇게 우리 3세 교도이신 그러니까 수훈 대신사, 수훈 최재호 대신사 이후에 해월 최심 선생, 그 다음에 의암 선배님 선생님이신데 최부자 아카데미에서 경주 최부자와 독립운동에 대한 이야기를 듣습니다. 훨씬 더 뜨거운 소절들이 들고 다니는 방망이는 맥 같은 방망이 의당이라는 요것입니다. 여기에서 이 남산 내면 북쪽 도나 광복대 77주년이 되는 뜻깊은 날입니다. 그 결과로 경주도 잘 알려지지 않고 않았지만은 독립운동의 자랑스러운 역사가 흔적이 좀 많이 남아있는 곳입니다. 근처에 정수기 선생님 여기 잘 사람이 너무시를 못할 때 을 빠진 놈이라고 그러죠. 을이 사라진 민족, 을을 빼앗긴 민족은 그는 살아있는 그 가치가 부끄러움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준안시장도 이렇게 와서 또 특담을 해주셨고요. 여기는 박상진 의사의 묘로 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단장이 새롭게 되었습니다. 일정 보신 분 없으세요? 그리고 다시 이제 간포로 와서 애국지사 김봉규 선생의 공적비라든가 팔조리의 정명 선생의 공적비라든가 문무대학면의 애국지사 김종철 선생의 또 공적비까지 방문하는 일정이었습니다.
우리가 갔던 장소들은 다들 국내에서 운명을 달리하셨는데 우리 김정실 선생님은 시신도 초에 사실 서울까지 공부를 하러갔다. 그러면 이제 이 시간 자체가 그때 당시 굉장히 좀 부자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1220 쪽에. 그런 채 계속적으로 관여를 하시는 기록이 1928년쯤까지는 나타나는데 그 이후에는 여기는 예, 애국지사 김종철 선생 공적비 앞입니다. 요렇게 전체 영상은요 저희 유튜브 경주포커스 TV 채널에서 17분 가량 되는데 내년에는 또 코스를 달리하면서 많이 또 내년 광복절에도 할 생각입니다. 여러분들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올해는 78분이 신청했다가 한 60명 좀 넘게 이렇게 갔던 행사인데 저희 유튜브 경주포커스 TV에 보시면 이렇게 전체 영상이 대문에 올려져 있습니다. 댓글도 좀 남겨주시고 한 번씩 좀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광복을 기념하는 행사가 하나도 없다. 그리고 오늘 김유정의 톡톡동에 오늘의 방송이 있었던 것도 그 아까 유정재산 이 논란의 속보까지 전해드린 방송인데요. 여보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어제 경주시 의회 문화도시위원회 긴급 간담회가 열렸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요 영상도 전체 영상 유튜브 경주포커스 TV에서 아까 방금 보신 그 유튜브 경주포커스 TV에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예, 오늘 8월 마지막 날 경주포커스 뉴스브리핑은 여기까지입니다. 독자 여러분 9월 달에도 더 알차게 준비해서 여러분들 만나 뵐 걸 약속을 드리고요. 내일은 경주포커스가 창간 11주년이 되는 날인데 특별히 뭐 준비한 건 없습니다만 그 과정들 한번 짚어보는 건 내일 또 한번 마련해 보겠습니다. 독자 여러분 고맙습니다.